예, 저는 뭐 기자니까요. 이제 예. 기자 차원에서는 결국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그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을 예. 그 오늘 9시부터 저희가 그 뉴탐사에서 이제 오늘 방송을 단독 예정이 돼 취재한 있는데 내용들이 오늘 많이 오늘서부터 보도가 일부 좀 공개를 예, 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예. 얘기했었던 그 장원테크라고 하는 기업들이 예. 쌍방울과 특수관계에 있고 예. 그 장원테크가 어떤 활동을 벌였는지를 알면은 예. 예, 도저히 쌍방울이 이화영으로부터 그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받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할 이유도 네.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은 판사가 너무 얼굴이 좀 화끈거릴 겁니다. 화끈거리거나 아니면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거나 네. 아예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일방이 판단을 했거나 이런 말씀이고 네. 지금 뭐 동시접속 1,500명 정도 우리 들어와 계신데요. 강 기자님 모시니까 칭찬하는 글이 엄청 나옵니다. 아, 강 그래요?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서비스 나온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늘 판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조혜련님, 민경현님, 이영숙님, 이문국님, 해바라기님, 하늘높이님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모신 거는 사실 이제 판결이 나올 것을 알고 이렇게 모신 건 아닌데 이제 잠깐 이렇게 나눴으니까 자, 두 가지만 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 전 경기도지사와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검찰이 계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검찰이 사실은 이 기다리던 바였죠. 네. 그리고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판결을 내줬고요. 네. 당연히 검찰은 예정했던 시나리오를 그대로 진행할 거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화영이 이제 공모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김성태와 함께 이 내용을 이제 사전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사전에 공모를 한 거냐 아니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까지 그렇죠. 무조건 수사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뭐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봤을 때 결국 이 대북 송금 사업은 이화영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재명을 처음에 목표로 했던 사업 수사고 결국 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징검다리에 해당되는 이제 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에 무조건 당연히 직진할 겁니다. 자, 이걸 민주당은 미리 알고 있어서 특검을 이제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별도로 특검은 가야 한다. 사실 뭐 지금 뭐 회유에 대한 것이나 술자리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고 또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건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반영도 하지 않고 재판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했다라고 보면 특검으로 이제 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연히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되고요. 이걸 이제 검찰의 수사 조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사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서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취재 기자인 제가 사실은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낸 것만 해도 검찰이 이번에 법원에 제시했던 증거의 상당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작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출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필요한 걸 제출하는 것은 이제 통상 검찰이 많이 써왔던 수법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 건 사실상 뭐 검찰이 자기가 직접 조작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쌍방울이나 아니면 그 쌍방울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던 정황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미 오염된 정보 또는 이제 그걸 활용해서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제출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확보하고 오늘 9시에 이제 뉴탐사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제 취재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하나 주목하고 봤던 게 있거든요. 이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판결을 할 때 과연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이건 너무 심각하게 오염된 증거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그걸 그대로 써서 오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런 이제 가정 하나. 두 번째, 항소심에게 이제 넘어가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처럼 저렇게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하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대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뭔가 증거주의에 의해서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서 판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차피 그
사실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사실상 정치적인 저는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심 판사가 아무리 스스로 법관의 양심과 증거에만 입각해서 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인 이 평가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1심에서 간과했었던 그 사실들, 그런 사실들이 항소심에서는 더 많이 다뤄져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업에서 전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장원테크라고 하는 기업이라든지 아까 내가 1심 재판부가 제발 그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말았으면 했던 증거들이 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으로 1심에서 간과됐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항소심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다뤄져야 된다. 제가 이제 취재 기자로서 사실로 확인한 거 아니고는 이제 굉장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일단 좀 단순화시켜서 질문을 드리면요.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북한 방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특정 기업한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2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경기도가 줘야 될 돈 너희 좀 대납해주면 내가 앞으로 대통령 되면 잘 봐줄게. 이게 지금 2020년 그렇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자치단체장이? 그 상식적인 터무니없는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누가 그 짓을 합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대북 제재를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리고 그 회사를 보니까 이 회사 이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 레코드라는 걸 다 뒤집어 보니까 이게 보통 회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위대하다는 쪽보다 아주 좀 뭔가 부정적인 그런 과거 활동 경력이 있는 회사의 오너에게 당신이 이거 대납해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이재명은 끝까지 감옥에 가야 한다는 전제로 프레임을 짜고 지금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기자 출신이면서도 상식적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또 그림을 가지고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대장동에서부터 봐야 되고요. 대장동 그다음에 라임, 옵티머스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라임 옵티머스까지도 연결이 돼서 이게 이제 쌍방울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쌍방울은 사실은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는 이재명 테마주가 아닙니다.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던 기업이 쌍방울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성태라는 사람이 지금 나와서 하는 말도 들어보면 신뢰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이제 증거로 다 채택됐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기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간이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